일단은 베트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11년간 사셨대요. 일도 지금 4개의 직장을 다니셨어요. 처음은 생존이죠. 그냥 스타트업은 그냥 생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개의 나라에서 살고 또 4군데의 직장을 다니고 현재는 자체 안식 연도를 가지면서 프리랜서 벤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베트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11년간 사셨대요. 와, 이것도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첫 직장을 다니셨겠네요? 네, 맞아요. 인턴십과 첫 직장. 그럼 베트남을 가면 보통 이제 뭐 영어를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거기서 프랑스어를 선택한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한국에서 떠날 때부터 영어를 조금 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로망이 남보다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새롭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프랑스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프랑스가 한국에 너무 안 알려져 있고 한국도 프랑스에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거죠? 잘 되게끔 해야죠. 선생님 보니까 해외에서 4년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 9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직장 생활과 우리 한국의 직장 생활의 문화가 다를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한국 직장 생활의 문화 충격? 뭐 문화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호칭에서부터 해외는 그냥 이름을 부르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본부장님, 뭐 전무님, 상무님 이렇게 부르는 거에서부터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조금 더 수직적인 문화, 딱딱한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이랑은 많이 다르기는 했는데 사실 좀 재밌었던 거는 제가 정말 크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데 회계법인이라면은 사실 그 내용들이 다 컨피덴셜인 내용이 많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굉장히 이제 철두철미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쓱 녹즙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녹즙 아주머니가 회사에 들어와 계셔서 그냥 막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시고 그리고 구두 닦는 아저씨 구두 닦는 아저씨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들은 되게 자유 프리패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이거 한국에서밖에 못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녹즙 아주머니 아직도 다니시는군요. 네, 구두도 그렇더라고요. 구두도 아직 진짜 우리나라 그거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저도 먹었습니다. 네. 그 영화에 보면 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 보스가 마이클이라고 칠게요. 마이클이라고 못 부를 것 같거든요. 사장님한테는.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익어가지고 자꾸 한국에 와서도 임원분들을 볼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미국 스타일. 네. 그래서 가끔은 저 멀리서 이사님이 오시는데 저만 반가워서 이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사님이 저한테 목례를 하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겠다. 다행히게도 외국에서 왔다고 이해는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외국은 진짜로 다들 그냥 손 흔들고 하이 뭐 마이크 그쵸. 네, 하는 맞아요. 거죠. 네네네. 해외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좀 극복하기 힘들었던 혹은 극복해야겠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해외에서 뭐 그냥 놀러를 간다던가 공부를 하는 거에는 큰 이슈가 없지만 해외에서 이제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해외에서 취업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는 언어. 근데 뭐 저는 언어를 그래도 원활하게 했으니까 언어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이름만 보면은 제가 외국인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해도 똑같은 조건에서도 똑같은 포지션을 뽑는다면 굳이 외국인을 뽑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류 탈락이 꽤 많이 됐었어요. 인턴십을 할 때도. 근데 그게 면접까지 이제 이어지면 저에 대한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거나 저에 대한 뭐 핏이 맞는지 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서류만 가지고 탈락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생겼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정규직을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어디에서 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가 가장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뭐 국내나 해외나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거기는 인종차별 없었나요, 혹시?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죠. 그리고 많이 들리는데 그것 또한
이제 뭐 프랑스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영어를 못한다 아니면 영어를 할 줄 알아도 프랑스어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어쨌거나 언어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긴 해서 제가 언어에 대한 이 배리어가 없다 보니까 다행히도 한 11년간 있으면서 한두 번 정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두 번은 제가 뭐 아시안이라서 그렇기보다는 그 분은 그냥 분노에 차 있었던 분 그런 같아요. 사람이야. 그냥 누구가에게 해를 가하겠다. 약간 누군가에게 화를 풀겠다. 약간 이랬던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뭐 무시해야지. 뭐. 네. 이력에 지금 안식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안식년인 분을 처음 만나봐가지고 너무 궁금해졌어요. 자, 안식년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게 한국말로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안식년도라고 붙이긴 했어요. 그냥 보통은 교수님들이 가지시는 안식년도다 보니 다들 그게 뭐야? 그냥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노는 거 아니야? 그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안식이 없는 안식년도라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못했던 것들을 조금 해보는 돈을 벌지 않으면서 제 자신한테 투자하는 약간 재투자 시간 같은 결과로 이걸 후회하지 않게만 만들면 된다라고 좀 근자감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IR 팀장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죠? 스타트업의 IR 팀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스타트업은 주기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 유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담당하고 투자 유치가 끝났을 때는 주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IR이라고 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던 그런 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이제 예진님께서 나 이 정도 투자 유치한 적이 있어 하는 어떤 큰 금액 있을까요? 제가 일했던 스타트업에서는 저희가 스타트업 투자 유치 단계가 뭐 시드부터 시리즈 A, B, C 이렇게 가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리즈 B 단계를 했었고 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170억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 뒤에 주주는 다른 분들이 관리하시겠네요. 그쵸.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재무팀이랑 함께 관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께서 관리를 하시겠죠. 자, 지금 멘토링 하고 계세요. 프리랜서로, 그죠? 그 멘토링을 하면서 느끼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 단점 이런 거 혹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범위의 일을 넓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어떤 성취감? 그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을 했을 때 저에게 돌아오는 금전적인 보상. 따로 있어요? 월급만 받는 계약을 했다면 따로는 없지만 보통 스타트업은 초기에 들어가면 뭐 지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스톡 옵션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스톡 옵션을 만약에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그걸 나중에 현금화하면 기업에만 쭉 다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 돌아오게 되죠. 그걸 그래요.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받으셨던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사실 아직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타트업 경험을 한번 하고 그 회사가 그만큼의 성장을 이뤄서 현금화하려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펀드레이징을 끝내주고 투자 유치를 끝내주고 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당연히 고민하는 게 과연 여기에 더 있으면서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다른 걸 하는 게 맞는 것인가도 이제 고민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아무것도 없다, 회사에. 요 정도의 시스템과 체계는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은 생존이죠. 그냥 스타트업은 그냥 생존이에요. 투자 유치 받은 걸로 몇 년 잘 끌고 가야 되는 맞아요. 그게 있으니까. 맞아요. 가장 큰 단점이 생존이죠.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프로 이직러의 자세를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야 된다면 아무런 액션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책으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